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월 4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 동부구치소에서 있었던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에 이어서 정부로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를 당했던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과 사망이 속출했습니다. 자, 둘 다 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 사례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자화자찬해 왔던 이 K방역의 실체와 민낯이 저는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국민만큼 사실 정부의 방역에 이렇게 협조적인 국민도 없죠. 마스크 착용률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1위입니다. 95%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제가 체감하기로는 거의 100%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가보시면 모든 분들이 마스크 열심히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아주 협조적이었죠. 그리고 코로나 1차, 2차, 3차 대유행을 거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할 때마다 국민들 굉장히 협조해 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금껏 열심히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이 이렇게 협조적이면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똑바로 해야죠.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백신이죠. 백신 확보에 정부는 최선을 다했어야죠. 또 전문가들이 미리부터 경고를 했었습니다. 가을, 겨울철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으면 병상 확보도 미리 해 놓았어야죠. 대체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혼란들은 전적으로 정부가 안일하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역시 최근 정부로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를 당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면 역시나 이것도 정부의 아마추어적 대응, 사전 준비 부족, 아주 뒷북 대응이 낳은 참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요양병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한 달간 코로나 감염으로 시설 전체가 통째로 격리되는 코호트 격리 조치에 들어간 요양병원이 전국적으로 14곳이었습니다. 자, 이 14곳에서 12월 한 달 동안만 확진자가 996명이 나왔습니다. 거의 1000명에 육박하죠. 또 사망자가 한 달 동안 99명이 발생했습니다. 자, 문제는 정부의 코호트 격리 조치라는 결정 자체가 아주 부적절한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냥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 라는 방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코호트 격리라는 것은 병원 안에서 1인 1실 입원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먼저는 확진자는 확진자끼리, 비확진자는 비확진자끼리 이렇게 따로 완전히 분리시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요양병원 안에서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완전히 따로 분리해내서 따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요양병원에는 이 감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인력도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그냥 단절시키는 격리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그곳에 그냥 가둬놓는 이런 결정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정부에서 어떤 전문 인력도 투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확진자나 아니면 또 비확진자를 따로 떼어내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이런 전원 조치도 거의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코호트 격리만 하다 보니 지난 한 달간 이 요양병원은 그야말로 생지옥, 아비규환의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결정이 사태를 아주 악화시킨 또 하나의 사례가 된 것이죠. 자, 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효플러스 요양병원 사례인데요. 이곳에서는 확진자가 16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지금 사망자가 47명이나 나왔습니다.
자, 이 병원장이 그야말로 울분을 터뜨렸는데 이송만 빨랐어도 80%는 살릴 수 있었다라고 아주 절규를 했습니다. 지금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기사인데 요양병원장의 절규라는 제목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이 병원의 김모 원장은 코호트 격리 조치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 감염을 오히려 더 확산시키고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이 건물 한 층을 요양병원으로 쓰는데 격리 후에 병원 자체적으로 병동을 나눠서 환자를 분리했지만 공기순환 문제도 있고 또 아예 외부로 분리하지 않는 한 코호트 격리로는 추가 확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 역시나 병상 배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망자가 속출했다라고 지적합니다. 자, 이 병원에서만 확진 판정을 받고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숨진 환자가 27명이었습니다. 자, 김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론에서 병상 배정에 대한 소식은 계속 들렸지만 우리 환자는 병상을 배정받지 못했다. 그렇게 사망자는 계속 늘어났다. 사망자 27명 중에 병상 배정만 잘 됐어도 80% 이상은 살았을 거다. 중증 환자 병상 부족 문제로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태 초기부터 보건당국에 빨리 병상 확보를 해서 이 중증 환자들을 옮겨달라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원장은 코호트 격리된 이후에 이곳은 마치 버려진 섬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겨진 의료진과 직원들이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들의 식사 먹여주는 것, 기저귀 갈아주는 것, 의료행위 외에 어떤 간병 일까지 도맡아 했어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지칠 대로 지쳐갔다라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것은 생수뿐이었다. 그리고 레벨 D 방호복이 전부였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병원 내 인력이 부족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청에서 남았던 직원 한 명이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결국 사망하게 되는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 직원들을 따로 분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직원이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남았던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병원에 남아서 끝까지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런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개념이 아예 없다. 완전히 주먹 구구식이다.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한 대비도 없었다. 일이 터진 후에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해줬어야 하는 부분도 나 몰라라 팽개쳤다라고 이렇게 경험담을 얘기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이 3차 대유행을 지난 8월부터 경고해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8월부터 가을 겨울철에 대비해 이 병상 확보를 미리미리 했어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형 병원 이외에 각 도시에 있는 이런 중소병원들에는 병실이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대형 병원과 중소병원 간에 이런 중증 환자들을 서로 고르게 뭔가 배분하고 아니면 미리 전원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조절을 해서 병상 확보를 미리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사태를 악화시켰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네, 역시나 확진자가 190명 이상이 나온 경기도 고양시의 미소 아침 요양병원 관계자도 정부의 대응을 아주 비판했습니다. 코호트 격리 후에 역학조사관이 나와서 확진자를 분리해라 라고 했는데 말뿐이었다라는 거죠. 병상이 없어서 5인실에 8명의 확진자를 몰아 넣었다고 합니다. 확진자를 모아라, 검사해라, 분리해라 라고 말만 할 뿐 환자를 전혀 빼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정부의 조치라는 게 전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렇게 하나같이 말합니다. 자, 문제는 이런 사태를 우리는 대구에서 이미 겪었다라는 거죠. 자, 지난해 2월, 3월 사이에 대구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이런 일을 겪었던 대구에서는 그 이후에 절대 코호트 격리 조치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대구광역시의 김재동 시민건강국장,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코호트 격리를 하지 않는다. 환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다른 시설로 환자를 소산, 즉 흩어져서 다 분산시킨다라는 거죠. 전문가들도 소산 정책을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대구광역시의 김신우 감염병 관리단장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코호트 격리를 할 수 있는 확실한 환경이 안 되면 내부 교차 감염을 유발한다. 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하고 종사자가 감염병 지식이 있고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코호트 관리를 잘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확진자를 빼서 다른 기관에서 관찰하는 게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런 사태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잘못된 대응으로 사태를 키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정부의 이런 잘못된 대응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도 29일 정부를 아주 비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설이나 장비, 인력이 부족한 요양병원 및 시설의 코호트 격리는 사실상 해당 기관 내에 있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무책임한 행위다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감염되지 않은 직원이나 환자가 오히려 코호트 격리 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 21세기 서울 한복판에서 역병이 창궐했다고 길을 막고 다리를 끊어 단 한 명의 환자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선시대 방역이 웬 말이냐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해온 이 K방역의 실체라는 게 국민들의 협조를 빼버리고 나면 그야말로 조선시대 방역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루라도 빨리 좀 정부가 전문가들의 지적과 의견에 좀 귀를 기울이는 이런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